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매일 씻는데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인데도 왠지 모를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느낌. 혹은 부모님이나 어르신 댁에 방문했을 때 공기 중에 배어있는 특유의 그 냄새.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 조심스럽게 요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는 말을 꺼냈을 때의 당혹감. 오늘 이 영상은 그 냄새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인 냄새 또는 호라비 냄새라고 흔히 불리는 이 냄새는 청결하지 않아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아무리 좋은 비누를 써도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냄새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이 냄새가 피부 표면에 있는 먼지나 땀과는 전혀 다른 화학적 원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올바른 제거 방법을 알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과학적 원리부터 시작해서 샤워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포인트, 옷과 침구에서 냄새를 확실하게 없애는 세탁법, 그리고 냄새 자체의 생성을 줄이는 생활 습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001년 발표된 연구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 냄새의 원인. 물질의 이름은 이마이너스노네날이라는 화합물입니다. 노네날은 기름진 풀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섞인 것 같은 독특한 향을 내는 물질로 40세 이상의 피부에서만 검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없고 나이 든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오메가7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피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피부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충분히 강해서 이 지방산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항산화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그 결과 오메가7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 분해되면서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피부 표면과 모공에 축적되고 주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노네날이 일반 비누와 샴푸로 잘 지워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네날은 지용성 알데하이드 화합물입니다. 일반 비누는 표면의 기름때를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피부 깊숙이 있는 모공 속 노네날까지 분해하고 중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씻어도 냄새가 남는 이유는 씻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노네날이 일반 세정 방식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 올바른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샤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네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샤워할 때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집중 세정 부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노네날은 몸 전체에서 고르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피지선이 발달하고 피지 분비가 많은 상체 부위, 특히 귀 뒤쪽 목덜미, 두피와 접하는 목선 부분, 겨드랑이, 등 상부, 가슴 앞쪽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부위들을 단순히 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거품을 내어 20에서 30초 이상 문질러 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귀 뒤쪽은 대부분의 분들이 샤워 시 무심코 지나치는 부위인데 노네날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목덜미 역시 머리를 감을 때 샴푸 거품이 흘러내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반드시 바디 클렌저를 이용해 별도로 꼼꼼하게 세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탄닌 또는 폴리페놀 성분이 포함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 추출물의 풍부한 탄닌 성분이 노네날과 직접 결합하여 이를 분해하고 중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닌은 노네날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냄새 물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일반 비누가 표면을 세정하는 방식과 달리 탄닌은 노네날 분자를 직접 포집하고 분해합니다. 감 추출물이 포함된 비누나 바디워시 제품들이 노인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임상적 보고들이 있으며 폴리페놀 성분이 포함된 비누 사용 그룹에서 노인 냄새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감 추출물 제품이 없다면 녹차 추출물이나 폴리페놀이 포함된 바디워시를 선택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샤워 후 보습과 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피지 산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샤워 후 물기를 닦자마자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피부 산화를 늦추는 데 중요합니다. 몸 전체에 가볍게 무양 보습 로션을 바르시되 특히 앞서 말씀드린 집중 세정 부위에도 충분히 보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또한 샤워 후 환기도 중요합니다. 욕실과 방의 공기를 충분히 순환시켜야 축적된 노네날이 공간에 고이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충분히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탁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입는 옷과 덮는 이불, 베고 자는 베개에 노네날이 이미 스며 있다면 냄새는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네날은 섬유에 흡착되는 성질이 있어서 한번 베어들면 일반 세탁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옷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세탁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노네날이 섬유 깊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네날을 섬유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첫 번째 세탁 방법은 산성 환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백식초는 약산성을 띠는 천연 소재로 노네날처럼 알칼리성의 강한 냄새 물질을 중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탁 시 헹굼 단계에서 컵 한 컵 분량 약 200에서 250ml의 백식초를 투입하세요. 식초 냄새는 세탁 후 건조 과정에서 완전히 날아가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방법은 옷의 섬유 조직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노네날을 중화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세탁 방법은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흡착하고 중화하는 탁월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탁 시 세제와 함께 베이킹소다 2테이블스푼 약 30g을 함께 투입하면 냄새 제거 효과가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냄새가 심하게 배어있는 옷이나 침구는 먼저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어서 30분에서 1시간 담가 두었다가 세탁하는 예비 처리가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와 백식초를 세탁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를 동시에 투입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베이킹소다는 세탁 시 세제와 함께, 백식초는 헹굼 단계에 분리해서 사용하세요. 세 번째 세탁 방법은 옷감 선택입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노네날을 포함한 냄새 분자를 깊게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세탁 후에도 냄새가 잘 남습니다. 반면 면, 린넨, 대나무 소재의 천연 섬유는 통기성이 좋고 냄새 흡착이 훨씬 덜합니다. 특히 속옷과 잠옷은 반드시 천연 소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동안 가장 많은 피지와 노네날이 섬유에 흡착되기 때문입니다. 잠옷과 침구는 최소 주 2회 이상 세탁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는 침구 관리입니다. 베개는 머리와 목덜미가 장시간 닿는 부위여서 노네날이 특히 집중적으로 흡착됩니다. 베개 커버는 주 2회 이상, 베개 자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세탁하거나 직사광선에 충분히 건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은 햇볕에 자주 내어 말리면 자외선이 냄새 물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섬유 내 수분을 제거해 세균 번식도 억제합니다. 냄새가 심한 이불의 경우 세탁 전 산소계 표백제 용액에 30분에서 1시간 담가두면 섬유 깊숙이 흡착된 냄새 물질을 훨씬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냄새 자체의 생성을 줄이는 생활 습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냄새를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네날이 생성되는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노네날은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어 만들어지는 물질이므로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은 녹차 폴리페놀 성분으로 피부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카테킨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 E의 약 200배, 비타민 C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녹차 두세 잔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노네날 생성 억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블루베리, 적포도, 브로콜리, 시금치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색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향상시켜 피지의 산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땀을 충분히 흘리는 운동은 모공 속에 쌓인 노네나를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운동 후에는 반드시 빠르게 샤워하고 젖은 옷은 즉시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젖은 채로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또 다른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와 흡연은 피부 산화를 크게 촉진하는 요인입니다. 담배 연기는 피부 지방산의 산화를 직접적으로 가속화하고 노네날 생성을 늘립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최소한 흡연 후 옷을 즉시 갈아입고 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환경 관리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노네날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벽지, 카펫, 커튼, 가구에 흡착됩니다. 냄새가 방 전체에 배어든 경우라면 방 세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내 환기를 하루 최소 2회 이상, 각 15분 이상 충분히 하시고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면 공기 중 노네날 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벽, 바닥, 가구 표면은 물과 백식초를 1:1 비율로 섞은 용액으로 닦아내면 표면에 흡착된 노네날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노인 냄새 제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샤워 루틴을 바꾸세요. 귀 뒤쪽 목덜미, 등, 상부, 겨드랑이를 최소 20초 이상 집중적으로 세정하고 가능하다면 탄닌이나 폴리페놀 성분의 바디워시를 준비하세요. 셋째 날에는 침구 세탁을 하세요. 베개 커버는 반드시 오늘 세탁하시고 세탁 시 세제와 함께 베이킹소다 2테이블스푼을 추가하고 헹굼 단계에는 백식초 1컵을 넣으세요. 넷째 날에는 옷장을 점검하세요. 합성 섬유 잠옷이 있다면 면 소재로 교체를 준비하시고 평소 자주 입는 속옷과 잠옷은 이 방법으로 다시 세탁하세요. 다섯째 날부터 일주일간 매일 녹차 2잔 이상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여섯째 날에는 실내 환기를 아침 저녁으로 각 15분 이상 충분히 하시고 백식초 용액으로 방 안가구와 바닥을 닦아보세요. 일곱째 날에는 샤워 후 무향보습 로션을 전신에 바르는 루틴을 정착시키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불결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피지 속 지방산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산화되는 생리적 현상이며 누구나 나이가 들면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줄이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샤워법, 세탁법,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일주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상쾌한 하루 되세요.